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윤동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6편 운동 생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 1장 운동 생리학의 개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넘어가기 전에 주요 용어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자, 체력의 개념과 구분이에요. 체력의 개념은 무엇인가? 인간 활동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을 체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체력에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지 16년도와 19년도의 기출문제인데요. 건강 관련 체력과 기술 관련 체력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 관련 체력은 총 5가지, 기술 관련 체력은 총 6가지로 나뉘게 되죠. 자, 헷갈리지 말고 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체력의 구분, 건강 관련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으로 나뉜다. 자, 뜻을 잘 보세요. 근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힘이에요. 근육에서 힘을 내는 것을 근력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근지구력은 그 힘을 낸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근지구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심폐지구력, 우리가 체력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흔히 혼용돼서 많이 쓰이는 단어죠. 심장과 허파라고 표현을 했지만 심장과 폐 동일하죠. 심장과 폐가 속한 순환계가 필요한 산소를 어디다가 공급? 필요한 기관에다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되겠죠. 근육에다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을 심폐지구력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연성은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할 수 있어요. 관절 가동 범위, 레인지 오브 모션, 즉 ROM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관절이 얼마만큼 크게, 많이 큰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유연성이죠. 자, 신체 조성은 바디 컴포지션이에요. 우리 몸의 근육이, 우리 몸의 지방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죠. 이것들이 신체 조성이다. 그렇죠? 정리하시고요. 5가지. 자, 다음은 기술 관련 체력이에요. 기술이에요. 그렇죠. 우리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움직일 수 있는지,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기술이겠죠.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스피드, 순발력, 반응 시간으로 나뉜다. 자, 민첩성은 몸을 신속하게 조작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콘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축구 드리블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콘을 피해서 얼마만큼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지,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민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평형성은 신체의 균형이에요. 말 그대로 일직선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는지. 그렇죠. 협응성,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동근과 기랑근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뤄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협응성, 스피드는 말 그대로 빠르기예요. 단위는 세컨으로 예를 들 수 있겠고요. 자, 순발력, 민첩성과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보세요. 다릅니다. 근육이 순간적으로 빨리 추축하면서 나타내는 힘, 즉 파워를 얘기하고 있고요. 파워는 민첩성에서 나타내는 포스 곱하기 속도인 벨로시티가 들어갑니다. 이게 두 개가 파워라고 할 수 있고요. 순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이런 것들이 순발력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반응 시간이에요. 주어진 순간부터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 이건 역시도 단위가 세컨으로 낼 수 있고요. 날아오는 공을 피하는 능력 확인하고, 날아오는 공을 확인하고 잡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반응 시간에 속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운동 생리학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주 기초죠. 1920년도에 운동 생리학의 역사가 출발했습니다. 하버드 피로 연구소에서 앤더슨이라는 박사가 처음 연구를 시작하기로 된 거죠. 이곳에서는 체력을 나타낼 수 있는 최대산 섭취량, 그렇죠? 우리 몸에서 산소를 쓰는, 그리고 그 쓰인 산소를 다시 호흡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산소 부채,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즉 에너지 대사, 어떤 가운데서 어떤 에너지가 쓰이고 어떤 물질들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들이고요. 환경 생리학, 고온에서 저온에서, 그렇죠? 고지대에서 저지대에서 환경에 대한 몸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임상 생리학, 즉 에이징, 노화, 그리고 메커니즘을 연구할 수 있는 혈액 샘플, 근육 샘플 등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운동 생리학의 정의가 무엇인가? 자, 운동 생리학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 운동 수행 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나타내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운동 생리학의 정의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주어지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자극이라고 하죠. 그 자극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반응을 적응을 하는지, 이 세 개의 키워드입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을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어떻게 건강해질까요? 그렇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트레스가 몸에 들어오고요. 이것들에 대한 반응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응이 적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체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해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운동 생리의 기능 17년대 기출 문제고요. 신체 활동, 체력 향상, 경기력 향상, 그리고 리헵,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이게 운동 생리학의 기능입니다. 자, 운동 생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처음부터 딱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파생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운동 생리학은 이 생리학이라는 학문에서 운동을 접목시켜 파생된 학문이에요. 생리학이라는 것은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운동 생리학이라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적응을 하고 그 전에 반응을 하고 그 전이 외부 자극이 주어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운동 생리학이다라고 하고요. 그것들의 인적 판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체 역학, 해부학, 트레이닝, 의학, 운동 영양학으로 나눌 수 있다. 생체 역학은 에피데미올로지가 아니에요. 바이오 메케닉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동작을 분석하는 게 운동 역학이에요. 그렇죠? 단어가 틀리죠. 운동 해부학은 아나토미, 방금 말씀드린 구조와 기능,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트레이닝론, 운동 처방, 이것들은 훈련 방법, 합리적 운동의 질과 양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일반인인지, 노인인지,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정상 모델인지, 질병 모델인지, 그렇죠? 손상이 있는 모델인지에 따라서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권고를 할 수 있는 학문이 트레이닝론 또는 운동 처방학이라고 하죠. 자, 스포츠 의학이에요. 스포츠 의학은 의학적 지식과 과학적인 포괄적 대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운동 영양학, 우리가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6대 영양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조절소죠. 비타민, 무기질, 물, 이런 것들이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섭취를 해줘야지만 운동에 대한 퍼포먼스도 증가를 하는지, 또는 운동 후에 리커버리에 있어서 어떻게 잘 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운동 영양학이죠. 그렇죠? 자, 일정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